그래서 올해 인성이 병에 들었어요. 인성이 병에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응? 인성에 병이 들었다는 거는 원초 학문. 멀리 이제 유학을 간다든지, 공부하러 이제 떠나는 거잖아. 병이니까. 그쵸? 그래서 멀리 유학을 가든지, 뭐, 이제 내가 여기서 이 선생한테 배우다가 저 선생한테로 휘를 옮겨가든지, 움직이는, 학문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뭐 12운성이 딱 이렇게 맞지는 않죠? 원초 학문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쪽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학문에. 근데 제가 이제 사주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뭐 양자 물리학에 관심이 가서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셔야 될 그 단어를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볼까요? 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네, 영마. 맞습니다. 영마가 떠올라야 돼요, 영마.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이 영마는. 말마자에다가 역참자예요. 그래서 영마자예요. 그래서 이 말의 어떤 정거장, 달리는,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기운이 바로 영마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 지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신사회라고 부르죠. 인신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생지라고, 생지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생지. 생지의 기운. 생지의 기운이 있는 게 바로 영마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신살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영마인데 또 뭐 지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살.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고 보시는데 의미가 없어요. 구분을 하면 뭐합니까? 둘 다 돌아다니는 그런 기운인데, 움직이는 운인데, 그거보다 우리한테 더 영감을 주는 것은 이 연애자평에 보면 이걸 뭐라고 이 영마, 병을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물건은, 이 병이, 물건은 좋은데, 물건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자평에서는 이거를 물건과 사람으로 좀 구분지어서 공부를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뭘 의미할까? 물건한테 이롭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응? 맞습니다. 재물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사람이 빨빨 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복은 물건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해롭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이제 노쇠 과정을 겪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또 생각 자체가 이제 저물어 가는 거예요. 옛날이요. 이선희 노래에서 옛날이요라고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연애자평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건은 길이나 사람은 흉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닙니까? 우리 고 공부할 때 나왔죠? 물건은 좋으나 사람에게는 나쁘다. 그게 물건이 좋다는 게 재고예요. 결국 재물은 좋으나 사람에게는 흉화로 나타난다. 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운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올해 자수가.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예요. 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한테 재물이 좀 들어오겠구나. 재물은 들어오나 몸은 피로하겠다. 내 몸은 아프겠구나. 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맞을까요? 예, 맞아요. 뭐 돈은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뭐 돈은 그냥 들어와. 돈은 들어오는데 몸은 올 초에 제가 좀 아팠어요. 올 초에 몸이 좀 아파갖고 시름시름. 근데 을류는 또 아파도 이렇게 죽지를 않아. 그래서 시름시름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살아나는 오뚜기 같은 게 이제 을류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길에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시름시름 알아도. 그런데 사람한테는 흉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 틀리죠. 얘는 이 병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성이 영마로 들어오니까 정말 재물을 쫓아서 엄청 돌아다니겠죠. 만약에
병한테 신금운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12운성을 적용할 때 항상 그 오행을 기반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운성을 해석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한테는 길하고 사람한테 또, 옛날이요. 이건 뭡니까? 회상. 과거 지향적인데, 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게, 사도 사실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근데 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를 지향하되, 실제 내가 움직이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사는 마음도 과거 지향적이고 자기 행동도 과거 지향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병은 내 생각은 비록 과거 지향적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은 활달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역마가 되는 거예요. 역마가 된다는 거는 활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이 병이라는 게 뭘 거쳤어요? 그 무서운 관대, 권록, 제왕을 거쳐서, 쇠를 거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그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오히려 제왕 때는 안 보입니다. 이게 최정상에 있을 때는 자기가 정상에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근데 이제 쇠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그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병이 되면 객관적으로 그게 탁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거 회상을 하고, 과거 지향적이면서, 반성도 잘하고, 인정도 잘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아주, 어때요? 원만해요. 성격이 원만함. 똥꼬집이라고 하죠. 똥꼬집이 없어요. 이 병의 그 특징이 그런 똥꼬집은 없는데 대신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날 병이 또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또 이유가 있어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는 거야. 곧 내가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공부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공부 안 하시고 어디 예쁜 거 보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뭐 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뭐 내일 멸망하더라도 함부로 사과 나무 심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곧 세상과 인연이 끝난다라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한테 남은 기운을 쥐어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거예요. 애처로운 거죠. 이제 뭐 나이로 보면 이거 몇 살쯤 됐을까? 거의 60대 정도 됐다고 봐야죠. 요즘 나이로 보면 거의 60대 정도가 아마 병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사니까, 그쵸? 옛날로 보면 뭐 평균 수명이 50대라고 봐도 맞지만 요즘은 뭐 이제 오래 사니까 병은 60, 70? 그래서 한 60대 정도? 그래서 힘들어서 못 따라다녀요. 60이 딱 맞아요. 이제 65세 이상도 지하철 요금 이제 내라고 그러던데, 이제 바뀌었어요. 65세도 이제 지하철 요금 내야 돼요. 나이로 보면 60대. 60대는 귀가 순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62희순이라고 이 논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순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남의 말들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네 말도 맞다. 또 저 말하면 저 말도 맞다. 우리 황희정선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자기 주관이 없어 보여요, 이게. 자기 주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병에 따라서도 달라요. 개유 같은 거는 편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진념이 굉장히 강하겠죠. 외골수잖아요.
하나만 들고 팔 거 아니야. 편인이니까. 그쵸? 여기서 김연아 사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한 놈만 팬다. 어? 그런 진념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온다고. 외고수적으로. 특성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성향은 이 병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 가면 가교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인관계 원만한 사람들. 주로 이제 어떤 모임 같은 데서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아요. 예? 병이 많아요. 병 중에서도 또 특징들이 또 다 다르다고. 이건 재성이 이 병에 들어왔기 때문에 병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돈을, 꼭 재물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목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신일주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표 자체가 너무 많아서 나 산악회에도 가입해 있어. 무슨 독서 모임에도 가입돼 있어. 또 무슨 또 자동차 동호회에도 가입돼 있어.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것도 알고 싶고 이게 돈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돈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바쁘게 역마의 기운, 시작을 많이 한다는 의미예요. 병신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좀 이상하네. 근데 정묘는 어때요? 인성이, 정묘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병에 와 있죠? 그러니까 정묘일주들은 어때요? 내가 배울만 하면 떠나는 거예요. 배울만 하면 떠나고, 인성이 병에 들어왔으니까. 왜? 여기서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서 또 배우고. 이 정묘일주들이요, 배우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또 처음에는 그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불타요. 그래서, 이 병을 가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미리 이렇게 얘기하거든. 한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한우물을 파셔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병들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귀가 순해지는 시기. 요게 뭐냐면 이제 그 연륜이죠. 경륜, 연륜이 쌓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시기 때 진짜 이제 그 인생 사주 공부가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요 시기 때 정말 인생을 감동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다 겪었잖아. 다 겪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귀가 순해진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운이 있는데 사람들이 착할까요? 못 될까요? 죽기 전이니까. 착해요. 그래서 베풀기를 좋아해요. 뭐 이것도 사람 나름인데, 베풀기, 좋아함. 그리고 큰 욕심이 없어. 그래서 병 가신 분들하고는 이렇게 동업을 해도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양인하고 이제 하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병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왕하고 잘 맞아요. 병이. 네? 병, 제왕, 걸록 이 사람들이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로광하고 이 사람들하고 왜 잘 맞냐면 하나는 리더로 이끌어가고 뒤에서 한 명은 참모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꿍짝이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너무 이제 독선으로 가면 이제 병이 또 밑에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구태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관병, 이제 상관이 병으로 들어왔을 때, 상관이나 이런, 제일 식신이나 이런 것들이 병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그 십성의 그 특성대로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병이라도 또 상관을 깔고 있으면, 언제 하극상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면, 뭐, 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어떤 기운들이 결국은 감춰져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지 않으면 나오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도라지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 사랑을 나누었던 꽃분이는 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병의 시기예요. 도라지 위스키 아십니까?
옛날에는 위스키가 비쌌잖아요. 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도라지에다가 이렇게 막소주를 부어갖고 그걸 위스키라고 해서 먹었어요. 정말로요. 예. 예, 도라지 위스키. 그런 거 보니까 제가 한 70 먹은 것 같아요. 기분에. 느낌은 한 70 된 것 같은데, 실제 도라지 위스키를 마시면서 그때 왜 그런 어떤 애틋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기 전에 한번 궁금한 거야. 만나보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병원이 들어오면 옛날 애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연락해보고 이제 사진 오면 이제 차단하겠죠. 그때 19살 때 그렇게 이쁘던 애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러면서 차단을 합니다. 예. 이거 보내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머릿속에. 그래서 그리움이 있고 지난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기가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 병의 특징들이 그래서 좋은 것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성품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공허함을 잘 느껴요. 공허. 그냥 이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역마기 때문에 굉장히 밝거든요. 명랑하고. 이 병신도 그래요. 병신정묘.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봐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외로움이 과연 있을 사람인가? 아예 그런 일주들도 있지. 물론 이제 무신도 마찬가지인데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중후한 맛이 있으면서 고독한 무신이 있는 반면에 병신이나 정묘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활달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공활이라고는 꿈도 못 꿔. 근데 어때요? 집에 들어갈 때는 아주 공허합니다. 외롭고 쓸쓸해요. 나중에 사할 때 갑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화가 천간으로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의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 묘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어떤 가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게 바로 병이에요. 정묘 병신한테 너 지금 마음이 뭐냐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엔 진실이었대.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순간은 진실이었고 곧 지나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들어왔을 때 남자가 고백하면 믿지 마세요. 그 순간만은 진실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자수가 들어오면 이제 병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제가 누구를 만나서 널 사랑해 그러면 그거는 그 순간만 진실인 거야. 영원히 아니고. 그래서 역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요. 공허함과 가변성도 같이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밝은 사람처럼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허하고 가변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런 이런 거예요. 즐겁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 사람도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험한데 이걸 하면 또 무엇해? 라고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